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2월 3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만을 둘러싼 중국의 영토 안정 의지와 미국의 끊임없는 방해 책동. 2021년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군사 정치적 긴장이 끝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형적인 친중 인사이기에 친중 외교 정책을 보일 거라는 예상이 빗나간 가운데 대만이 양국의 대결장으로 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31일 대만 정부는 각 군용기들의 영공 주변 비행 현황과 이례적으로 미 군용기의 행적을 공개했다. 중국의 군사적 공세를 미군 개입으로 제어하겠다는 대만 측의 행간이 읽히는 대목이다. 대만 국방부는 31일 하루 동안 중국 군용기가 3차례에 걸쳐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만 쪽으로 출격한 중국 군용기는 젠10 전투기 2대, 제21 전투기 4대, 윈8 정찰기 1대 등 총 7대다. 중국 군용기는 대만이 시료 지배 중인 동사군도 인근 영공을 비행했다. 이와 함께 대만 국방부는 기종이나 비행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미군 정찰기 한 대도 이날 아디즈 남서부에서 활동했다고 전했다. 대만 국방부가 아디즈의 군용기 비행 정보를 웹사이트에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 미 군용기 활동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방공식별구역 진입이 영공 침범은 아니지만 해당 구역에 진입할 경우 당사국에 미리 통보하는 게 국제관료로 통용되고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는 중국이 아디즈를 인정할 리 없다. 바로 이 부분이 갈등의 씨앗이다. 미군은 지난 1월 서태평양에서 시드래곤 2021 합동 군사훈련을 벌였으며 남중국해에서 핵항모 전단을 동원해 항행의 자유작전을 전개했다. 항행의 자유작전이 전개된 그날 중국도 전략폭격기를 핵항모 전단을 향해 출격시키며 강대강으로 맞섰다. 중국의 영토 안정 의지와 미국의 끊임없는 내정 간섭 책동이 군사적 충돌 위기를 불러오는 가운데 대만의 외세 의존 태도도 함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군부, 시오니스트 정권은 몰락의 길에 있다. 이란군 참모총장 무하마드 후세인 바케리 장군은 1일 솔레이마니 총사령관의 묘소를 방문했다. 바케리 장군은 동행한 기자들에게 존경받는 순교자의 피가 이슬람 혁명 계획에 새로운 자극을 줬다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이 전쟁의 길로 줄다름치고 있지만 우리의 저항은 시오니스트 정권 파괴를 목표로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솔레이마니 장군의 순교 이후 지난 1년 동안 레지스탕스 전선과 이란군의 능력에서 놀라운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나아가 그는 시오니스트 정권은 현재 혼란을 겪고 있으며 몰락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령관 후세인 살라미 장군은 군부회의를 통해 이란은 여러 분야에서 자급자족하고 자립하고 있어 강대국들과 협의 없이도 진보의 길을 계속 걸어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이스라엘 등 제국주의 연합 세력에 맞선 이란군의 자신감이 돋보인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 계승하나? 코비드19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미군의 침략 전쟁 훈련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동서아시아 일대에서 끊임없이 군사훈련을 지속 중이다. 1일 인도타임스에 따르면 미국과 인도가 다음 주 인도 라자스탄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도 언론은 이번 훈련이 양국 국방협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미국 파트너로서 인도의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보도했다. 작전명 전쟁 준비는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미군은 훈련에 여단 사령부와 대대 전투단을 파견하고 전투단은 스트라이커 장갑차 여단과 병사 250명 규모로 구성된다. 인도 언론들은 블링컨 국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 등 바이든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트럼프의 유산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속 발전시킬 의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래서인지 최근 동아시아 중동 일대에서의 미군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미군은 지난달에도 서태평양에서 시드래곤 2021 합동 군사훈련을 벌였으며 남중국해에서 이른바 항행의 자유작전을 전개하면서 중국을 자극했다. 또 페르시아만의 전략폭격기를 무시로 출격시키며 이란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전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외교 전략은 친중 정책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엇갈린 군사적 행보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바이든이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 반면 집권 초기 교란 술책일 뿐 조만간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거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미국이 처한 이중 권력기의 특수한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도 눈길을 끌고 있다. 그 분석에 따르면 여전히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트럼프 세력의 의도에 따라 인도태평양 전략이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는 가운데 미군의 행보와 미 정계의 흐름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탄핵 주장한 공화당 의원 제명 촉구안 마련. 취임식 다음날 바이든 탄핵안을 발의한 그린 공화당 의원의 제명 촉구안이 마련됐다. 민주당은 그린 의원의 사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공화당의 대다수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실제 제명으로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 앞서 테일러 의원은 2019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축출하는 방법으로 머리에 총을 쏘는 게 빠르다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지지했다.
오바마와 힐러리를 교수형시켜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참고 기다렸다가 판사들이 방해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해내자고 언급했으며 학교에서 벌어진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총기 규제 여론을 자극하려 벌인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동이 CNN을 통해 보도되자 그리는 수년간 소셜미디어를 관리하는 팀이 있었고 일부 게시물은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민주당 지미 고메스 하원 의원은 지난달 27일 그린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마련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이를 그린 의원을 하원 교육, 노동위와 예산위 등 상임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결의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그린 의원의 제명을 위해서는 하원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공화당의 지도부를 비롯한 대다수 의원이 침묵하고 있다. 징계 찬성 입장을 표명하던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지난달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난 뒤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이에 USA 투데이는 아직 트럼프 지지층의 위력이 크다는 얘기라며 그린 의원을 둘러싼 당내 분열은 트럼프 시대 공화당이 직면한 실체적 위기를 상징한다고 전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 기업 강연하고 720만 달러 받아.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과거 기업 강연료로만 720만 달러, 약 78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금과 정부 지출을 관할하는 재무부 역할 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옐런은 지난 2년간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구글, 시티내셔널뱅크 등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인 금융회사, 대기업, 헤지펀드로부터 막대한 강연료를 받았다. 바이든의 옐런 재무부 장관 내정에 월스트리트가 일제히 환호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옐런이 대형은행에서 받은 수백만 달러의 수입은 그가 월가와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지적했고, 더힐은 바이든 내각 지명자들이 거둬들인 거액의 돈은 그들에 대한 지지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옐런은 상원 청문회에서 코비드-19 사태 극복을 위해 크게 행동할 것이라며 대규모 추가 부양책을 예고했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부담을 전가하는 경기 부양책으로 미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월 3일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